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미국을 여행하던 그랜드 캐니언 여행을 하던 한국인 3명이 지금 실종됐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서부 그랜드 캐니언 여기를 여행하던 그런 부부가 실종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곳이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40번 도로라고 그러는데요. 이 40번 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오후 3시가 넘은 시점에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열흘째 전혀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일 실종된 거죠. 13일 소식이 끊기고 그 이후에 열흘이 넘도록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말이죠. 그 1.6km 떨어진 곳에서, 그러니까 흔적이 끊긴, 그러니까 GPS 이 신호가 끊긴 거기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차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22중 추돌 사고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명이 죽고 또 16명 정도가 다치고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고와 연관성이 이제 하나 의심되는 것이고요. 근데 1.6km가 떨어졌다는 점에서 이건 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 사고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 40번 국도를 벗어나면 비포장도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포장도로로 들어섰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고에서 다치거나 했다면 분명히 병원에 흔적이 있어야죠. 하지만 샅샅이 뒤졌지만 어떤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차도 사라지고 이 3명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3명입니다. 그래서 납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말이죠. 원래가 눈이 많이 쌓이고 그다음에 얼음 등등이 있어가지고 좀 위험한 도로고요. 또 하나 여기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고 또 하나 주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시간을 달려도 뭐 주택 하나 나타나지 않는 뭐 그런 좀 한적한 그런 도로, 그리고 주택도 많지 않은 그런 도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치의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있다는 거죠. 13일 차량 GPS가 마지막으로 잡히고 당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지금 눈이 상당히 쌓여 있었고 여기가 40번 고속도로라고 그러죠.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자, 김태종 특파원이 연합뉴스에서 지금 보도한 바를 그대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여성 3명이 열흘째 연락이 두절된 채 소식이 없어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22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현지 경찰에 따르면 33세 이모 씨, 그의 모친 59세 김모 씨, 김모 씨의 동생인 54세 김모 씨, 그러니까 딸과 엄마 그리고 이모네요. 딸과 엄마, 이모, 이 3명이 지난 13일 그랜드 캐니언 지역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던 중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고 그 다음에 라스베이거스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길이라는 것도 조금은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뭔가 이제 그 캐니언 지역을 여행하고 그쪽으로 이제 놀러 가는 건데, 말하자면 그쪽이 이제 도박 시설 그런 것들이 많은 곳이니까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던 사람 또 그쪽으로 가던 사람 중에서 뭔가 그 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 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갱단이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나 도박에 미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길을 노리고 있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자, 이 씨 일행은 말이죠. 1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LA 총영사관이 현지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과 고속도로 사고 담당 경찰 당국인 애리조나주 공공안전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 LA 총영사관이 현지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주 코코니노 카운티 경찰과 고속도로 사고 담당 경찰 당국인 애리조나주 공공안전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씨 일행이 탔던 렌터카인 BMW 차량에 GPS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GPS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그 결과 이들이 실종 당일인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그랜드 캐니언에서 서쪽 라스베이거스 방향으로 가는 40번 고속도로를 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GPS를 실종되고 나서 알아보니까 13일입니다. 13일 오후 3시 30분 그랜드 캐니언에서 서쪽 라스베이거스 방향으로 가는 40번 고속도로를 지나갔다. 그런데 3시 30분까지만 있는 거야. 당시 GPS가 감지된 지점으로부터 1마일, 1.6km 떨어진 지점에서는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으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22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당시 사고로 큰 불이 나면서 차량들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GPS가 여기서 끊겨야죠.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고가 나서 이 차량을 갖다가 이동시키던 중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은 또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신호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잡혔으며 그러니까 아까 1.6km 떨어진 사고 지점으로부터 1.6km 떨어진 그곳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으며 이 일행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당시 이후로는 없다. 그럼 휴대전화도 그때 끊기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뭔가 사고가 생긴 거죠. 지금 납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신호가 감지된 당시 시점과 가까운 시간에 근처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실종자들이 이 사고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휴대전화 위치 신호가 감지된 당시 시점, 그 가까운 장소에서 장소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가깝답니다. 그렇다면 그 사고와 뭔가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실종된 가족의 차량이 이 사고에 연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아직까지 증거는 없다는 거죠. 경찰은 병원에서 부상자 등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헬기를 동원해서 이 고속도로와 접한 인근 도로를 수색했으나 이 씨 일행을 찾지 못했다. 이거 미스테리가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인근 고속도로를 뒤졌다면 그리고 인근 도로를 수색했다면 웬만하면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면 나와야죠. 차도 안 나옵니다. 차 어디 갔어요? 차가 어디 갔습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차째, 이 사람들째 그 트레일러 같은 데다가 그대로 실어가지고 깜짝같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차량을 실을 수 있잖아요. 경찰은 이에 이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제 얼굴까지 공개했습니다. 실종 전단지를 만들어서 인근 지역에 배포하고 고속도로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 공개 수사로 갔습니다. 실종 전단지 만들어서 인근 지역에 배포하고 고속도로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가족을 대신해 현지 당국에 실종자 신고를 했고 경찰의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실종자 수색을 위해 현지로 영사관 직원을 파견해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LA 총영사관 관계자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거 미스테리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종되고 나서 찾지도 못하고 흔적도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갈 수 없어요. 지금 그랜드 캐니언에서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길이라면 이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가족을 대신해서 그래서 현지 당국에서 LA 총영사관 관계자가 실종자 신고를 하고 경찰의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현지로 영사관 직원을 파견해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 미스터리인데요. 납치 가능성 그리고 그 사고로와 연관됐을 가능성 모두 있습니다. 신속히 이 실종자들을 찾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